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더 긴장되고 또 설레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남자의 성욕이에요. 그동안은 여자의 성욕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또 낯설어 하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훈 씨는 4년 동안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경훈 씨 부부는 5년이나 연애를 했지만 결혼 전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아내는 경훈 씨가 자기와 같이 도덕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첫날 밤에 이제 아내는 경훈 씨가 달콤한 육체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경훈 씨는 결혼식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다, 우리 신혼여행 가려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자자고 했어요. 아내는 좀 불만스러웠지만 그래, 피곤할 수 있다, 이해를 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내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진짜 뭐야? 성에 진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남편을 쏘아붙였죠. 경훈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껏 자기도 나처럼 이쪽으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 미안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혼여행지에서도 남편은 잠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이 정말 무관심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남편을 뜨겁게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 채널 같은 거 보면서 란제리도 입어보고 야한 영상도 같이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신히 노력을 하면 어쩌다 한두 번 마지못해 관계가 너무 틀어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잠자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이런 커플이 또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관계를 하면 그때 또 아기가 덜컥 들어서죠. 애가 둘인데 이 두 사람의 잠자리 횟수는 단 2번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그럼 아기 낳으면 이제 아기를 보는 핑계를 삼아서 영원히 쉬는 부부가 되는 거죠. 자, 아내는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내가 매력이 없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이제 엄마나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겠죠. 그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자가 말이 되니? 애인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거 잘 안 되는 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냥 관심이 없다고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는 싸울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겠죠. 남자는 성욕이란 게 없을 수는 없는 걸까요? 여자는 정말 성욕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남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보다 훨씬 성욕이 높고 그냥 기본적으로 성욕은 깔고 가는 게 아니냐, 정말 이렇게 알고 계신 여자분들 많거든요. 근데 남자에게도 성욕이 없다라고 진단이 되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거 아세요? 남성 성욕 감퇴 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흔한 성적인 상상이나 어떤 공상이나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없는 거, 6개월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장애로 진단될 수 있죠. 뭐 어떻게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유형을 알아야 돼요.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평생형, 사춘기부터 쭉 발생해서 쭉 오는 거. 그리고 일반형은 어떤 특정한 자극이나 상황이나 뭐 대상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성욕이 없는 거. 그리고 상황형은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자극, 대상에서만 성욕이 느껴지지 않는 거. 내 아내한테만 성욕을 느낄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그리고 획득형은 성욕도 정상적이었고 관계도 왕성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욕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를 획득형이라고 하죠. 자,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 같은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진짜로 기능상으로는 뭐 발기부전 이런 거 아니에요. 기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되게 왕성했는데 그냥 갑자기 뭐 한 10개월째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여자친구가 애인이 생겼냐 막 이렇게
오해도 하고 막 사랑이 식었냐 이렇게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싸우기 싫어서 마지 못해서 하는데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도 막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거랑 정말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비록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래서 그런 남자는 진짜 제발 진짜 손만 잡고 잘 수 없나?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에로틱한 이런 거를 별로 상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뭐 예쁜 여자가 정말 옷을 벗고 와서 덤벼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런 거죠. 여자도 남자의 어떤 벗은 몸을 보면 그 몸이 너무 징그러워서 못한다. 나 남자랑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도 똑같은 이유로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자의 몸이 정말 징그러워서 여자의 몸이 너무 이상해서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잠자리를 하게 되는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 하겠죠. 맨날 일찍 잔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외모를 여자들이 막 빠져들지 않게끔 외모를 그냥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거나 살을 찌우고 꾸미지 않고 아니면 워커홀릭처럼 일에 엄청 몰두하는 거죠.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성욕 감퇴는 왜 일어날까요? 이런 성적인 문제는 남자고 여자고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능에 가까운 욕구잖아요. 그걸 느끼기 어렵다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 확률이 가장 크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죠. 하고 싶은데 기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기능은 충분한데 욕구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막 심리적인 요인 이러면 좀 어렵게 들리시는데 그냥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니면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임신시킬까봐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되게 싫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욕구를 억누르게 되다 보니까 정말 욕구가 작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리고 나이와도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성욕이 젊은 사람들의 절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남성 호르몬의 수치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원치 않고 이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여성이 갱년기를 겪듯이 남성도 갱년기를 겪고 그 과정에서 욕구가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우울하고 도움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성들도 여성 호르몬 요법을 하듯이 남성들도 병원에 가서 내 몸에 맞는다면 그 남성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사례에 나왔던 그 커플 같은 경우는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손잡고 약을 드시거나 심리치료를 받거나 좀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좋아지실 수 있어요. 남성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성욕을 영영 포기하고 살 건가? 엄청난 기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중에서 성적인 관심이 정말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연인이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나를 되게 아껴주는구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참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있어. 뭐 나를 되게 아껴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거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례와 같은 상황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정말 굉장히 성욕이 거의 없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이분도. 두 사람이 성욕이 비슷한 거는 두 사람의 궁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낮으면 낮은 대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알고는 시작을 하셔야죠. 그래, 우리는 성욕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좋은 궁합이야 라거나 아니면은 결혼하면 나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즐기고 우리의 어떤 섹시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 라면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싶어서 혹은 거절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참아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심리적인 이유에서 정말 못하겠는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결혼한다는 거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한 채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해서 아직도 뭐 너무 밝힌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겁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신 여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성적인 문제는 남자 쪽이 더 개방적인 경우가 많아서 여자가 대화를 해오면 굉장히 환영합니다. 남자도 동일하게 내가 정말 육체만 밝힌다 이렇게 여자친구가 오해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서 웬만한 거 얘기 안 하고 그런 분들도 똑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쉽게 잘 풀립니다. 분명히 연인 사이에 경계를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경계를 좀 허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육체 관계에 대한 부분은 가장 경계를 허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둘이서 옷을 다 벗고 마주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떤 경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대화만을 아낀다는 거는 약간 모순적이지 않나요? 육체에 대한 대화를 너무 못하겠다.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 대화도 안 되고 몸으로 대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떤 걸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사랑은 대화로 그리고 몸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달링이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오늘도 달링이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달링.